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자, 어제 미국 주식이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보면은 지금 흐름이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이 이제는 조정 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불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이나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맵을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나 테슬라도 그렇고 빅테크 종목들이,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QQQ도 이제 많이 꺾여서 내려왔고, 제가 이런 거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수기에 온다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면 이렇게 쭉 가다가도 이 자리대를 주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올랐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리가 점점 오는 것 같고요. S&P 500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S&P 500도 많이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 온다, 매번 이렇게 붙을 때 이때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또 이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QQQ도 많이 떨어졌죠.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여기 아래까지 심지어 몇 일선이다 121선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내려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내려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61선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속슬도 많이 내려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잃어버리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121선까지도 터치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터치하면은 매수 기회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고점에서 질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고점에서 이렇게 질르신 분들이 있어요. 매번 고점에서 3배 레버리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어떤 유튜버 이런 영상 보면서 지금 질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고점이라고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질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물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아요. 저는 좀 더 빠질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 지금 선물 지수만 봐도 S&P 선물이나 다우 선물이나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은 전체적으로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고, 물론 좋게 나와도 앞으로 가이던스라고 하죠. 앞으로 전망치가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조정을 들어갈 것 같다. 빅테크들이 조정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실적 악화 때문에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종목, 특히나 배터리나 이런데 차이나 전기차나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글로벌 리튬, 이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 테크탑10, 나스닥 100, S&P 500 미국 관련 주식들도 또 소폭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그러니까 애프터장에서도 7%가 빠졌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난 후부터 또 7%가 빠졌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2분기 일회성 실적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 EPS죠. EPS가 52센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팩트셋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전망치 61센트를 크게 밑도는 것이며,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91센트에 비해 43%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순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올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난 255억 달러로 평균 전망치 245억 달러에 상회했다. 다른 기업의 탄소 매출권을 판매해 얻은 규제 크레딧이 8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 매출액 증가에 일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전기차 부분의 매출액은 1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7% 감소했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213억 달러였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전망치도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표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저가형 전기차 생산이 내년에 확실하게 생산될지도 이것도 모르겠고, 아직 원래는 올해 생산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지만, 내년에 또 이렇게 미뤄졌지만 내년 상반기인지 아니면은 진짜 일정이 되는지 워낙 이런 거 미루거나 말을 많이 바꿔서 이제는 월가에서도 잘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노보택시 공개 날짜는 기존 8월 8일에서 10월 10일로 연기됐다. 머스크는 준비할 시간이 늘어난 만큼 노보택시 디자인을 개선하고 몇 가지를 추가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나온다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린 면도 있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또 연기되니까 또 이제는 사람들이 이 신뢰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제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로보택시를 언제 처음 탑승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자신이 과거에 로보택시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년에 로보택시를 주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것도 지금 월가에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머스크는 테슬라가 올 2분기에 더 많은 전기차 경쟁에 직면했다며 전기차 시장이 신규 진입 업체를 장기적인 문제로 여기지는 않지만 테슬라로선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이 치열해져서 테슬라는 좀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는 자율주행이라며, 근데 이것도 지금 중국도 자율주행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큰 차별화 요소가 될지는 조금 의문이다. 그런데 뭐 일단은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중국이랑 유럽에서 FSD 자율주행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옵티머스가 내년에 테슬라 공장에 배치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는 이미 우리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 테슬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옵티머스 버전 1을 한정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공장 건설에 대해서도 이거는 대선 이후로 연기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지금 보면은 멕시코에서 수출을 해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멕시코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공장을 더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조금 상황이 불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 회사들도 비아디나 이런 회사들도 멕시코 공장을 혹시나 철회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조금 이런 뭐라고 해야죠? 예상이 돈다. 하지만 근데 멕시코에서 비아디는 지금 픽업 트럭도 선보이고 해서 그렇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팔레스타인 그 파벌들 있잖아요. 정파들을 불러서 회담을 주선해서 베이징 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이 정파들 있잖아요. 이 파벌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파벌들을 모여서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팔레스타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협상을 했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평화적인 이런 해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독립 이런 거를 아마 지금 지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이 하지 않는 역할을 점점 하고 있구나. 지금 미국이 살짝 공백기잖아요. 제가 지금 미국을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요 근래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도 암살을 시도하고 이런 거 보면서 미국 자체 정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진짜 혼돈의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미국이 혼돈의 연속인 걸 틈타서 중국이나 이런 데가 지금 외교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무려 4일 동안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 방문을 해서 중재자 역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러시아와 결정적인 이런 협상을 하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러 갔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왜 갔을까? 이렇게 바쁜 외무장관이 왜 갔을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제는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평화협상을 러시아랑 한다고 했으니까 몸이 다른 거죠. 지금 이제는 지원이 끊기고 계속 러시아의 이런 반격은 들어오고 있고, 러시아의 지금 계속 공격은 더 거세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중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러시아랑 친하니까 좀 얘기를 해줘라, 중재를 해줘라. 이제 러시아의 이런 계속 들어오는 공격도 이제 조금 줄여달라고 하고 이제 평화협상을 하자. 우리는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아마도 4일 동안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간 것 같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는 중국이 점점 이런 세계 이런 중재자와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인가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안방에서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느라 바쁜 와중에 이 외교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속보가 나왔는데 러시아와 대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쿨레바 장관은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만나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설명을 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점점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점점 하는구나. 이 세계의 지금 질서라고 하죠. 그리고 중심이 이게 레이 달리오, 세계적인 월가 투자자 레이 달리오도 이제 세계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서서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실제 보면은 이런 경제적 흐름이나 아니면은 외교적 흐름을 봤을 때 서서히 지금 넘어오고 있고, 미국이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지원했었잖아요.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한 전쟁들이 아마도 실패로 돌아가면은 그 후 폭풍에, 그러니까 지원했던 금액이나 이런 거를 돌려받기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패전국으로 남는다고 하면, 물론 미국이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투자 실패로 나온다고 하면 그 후 폭풍이 몰아닥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 위기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타격으로도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핵 전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전략적 억지력 발전 가속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거는 아마 러시아와 이런 데랑 협력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무기를 많이 중국도 갖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뭐 핵 위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핵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국제 질서가 점점 바뀌고 있구나. 이제는 미국의 1극 체제가 아니라 이제 다극 체제로 점점 올라오고 있구나. 러시아, 중국, 뭐 브릭스 국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점점 변하고 있는 걸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흐름대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있잖아요. 그 필리핀 앞바다 있죠. 필리핀 중국 앞바다인데 남중국해 전자전에서 중국한테 아예 패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GPS나 아니면 재밍 장비 이런 게 중국의 이런 방해로 거의 뭐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먹통이 됐다고 하면은 눈과 귀를 막고 싸우는 거거든요, 미국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통신도 안 되고 GPS도 안 되고 하면은 전투기나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 완전히 중국한테 말려버려서 이제는 미국이 후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후퇴를 하면서 필리핀이 원래는 미국의 힘입어 남중국해에서 미사일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다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철회를 하고 오히려 중국과 잠정 합의를 했다. 물자고 보급이나 이런 거 잠정 합의를 했다.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전자전도 이제는 미국이 밀리는 건가? 저는 조금 의문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은 슈퍼파워이고 이런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기축통화를 찍어내고 경제를 장악을 했었는데 이런 게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조금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트럼프 당선 시에 금은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저도 금은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뭐 브릭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극화 시대가 되면서 달러가 좀 약해지고 그 상대적으로 금이나 아니면 브릭스의 이런 경제가 더 떠오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기요사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기요사키,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가격 전망을 제시했다. 2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2025년 8월까지 금이 3,300달러, 은이 79달러,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지금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하락한다고 하면은 뭐 물론 미국이 뭐 패권에서 이제는 점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극화 체제가 돼서 원오브댐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주식은 잘 오를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주가는 아마도 꾸준히 지금 뭐 부침은 있겠지만 오를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조정을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조정 시기 때 뭐 쏙3랑 TQQQ랑 이런 거 자리 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매수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의 기회를 여러분들 매수의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